네, 안녕하세요. 소방 유치역학의 마지막 강의. 절대일과 공업일, 연력학적 과정, 그 다음에 열전달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소방 유치역학의 어떤 핵심 개념들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일, 절대일과 공업일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절대일 이렇게 써요. 1W2. 그러니까 1, 2는 뭐냐면 그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이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A에서 B면 AB라고 쓰면 되겠죠. 그때는 1부터 2까지 PDV가 됩니다. 제가 그 전에 W는 PV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쵸? 이게 이제 적분 개념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번에서 2번 과정까지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리고 공업일은 WT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VDP가 됩니다. P랑 V가 반대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고요. 똑같이 1번에서 2번 과정까지 갈 때 부피를 압력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로서 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P축, 여기가 V축이라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있겠죠. PV는 이렇게 유리함수의 곡선 형태라고 했던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절대일이라는 거는 P를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영역이 바로 그 절대일의 영역이에요. 절대일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P P1 V1이죠. 지금 이 점은 1번 점이기 때문에 V도 1이고 P도 1인 거고 이 점 2번 점이기 때문에 V가 2고 그리고 잘못 썼네요. P2 P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서는 이쪽 면적 얘가 바로 공업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돌려서 얘를 Y축이라 보고 얘를 X축이라 보면은 이렇게 적분하면은 P2부터 P1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부터 1번까지 V를 P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1번부터 2번까지로 변하려면 앞에다 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VDP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 그렇게 된다는 이 공식을 좀 알고 계세요. 암기하시고 계시고 자, 이게 바로 절대일과 공업일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연력학적 과정인데 이거는 양이 무진장 많거든요. 이거 일일이 증명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냥 이게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교재들 아마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정리는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고 이걸 좀 꼼꼼히 보면은 자 일단 연력학적 과정은 총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다른 말로는 정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똑같은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 정적 과정이라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부피, 최적이 똑같은 거. 그 다음에는 등온 과정. 온도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단열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폴리트로픽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등압 과정은 압력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가 일정한 거죠, P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가 또 일정하다는 말에는 똑같을까요? P가 일정하니까
t분의 v가 일정하다는 것도 알겠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pv는 nrt잖아요. 그럼 p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p는 v분의 nrt죠. 근데 이제 nr은 원래 이제 일정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v분의 t가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역수인 뭐 t분의 v도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어쨌든 v분의 t, 그러니까 부피와 온도의 비율이 일정하게 항상 간다고요. 근데 등적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적 과정. 얘는 v가 일정한 거죠.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t분의 p가 일정한 거 맞나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또 등온 과정은 t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같은 거고. t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pv가 일정하다는 사실 알겠네. pv는 nrt에서 nr도 똑같 일정하다 생각하고 t도 일정하니까 p와 v 압력과 부피의 곱도 일정하다 생각할 수 있고, 단열 과정은 이것도 그 전에 했었죠. 카르노 사이클 할 때 어떤 열량의 이제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PV의 K승이 일정하다라고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K는, 그러니까 P는 P고 V는 V의 K승으로 지금 지수배가 됐어요. 여기서 K는 비열비입니다. 비열비. 비열비 정합비열이랑 그 비열 얘기했을 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K가 비열비예요. 그래서 P 곱하기 V의 K승이 일정하다. 이게 단열 과정이 되고, 폴리트로피 과정은 이 모든 거의 합산이에요. 모든 거의 합산인데 뭐냐면 PV의 N승이 일정하고 또 Vn-를 T도 일정하고 또 Tn승 잠깐만요. Tn승분의 P의 n-도 일정하고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각각의 일정하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유용해요. 이렇게 정리한 게. 이거 이렇게 정리한 거 저 못 본 거 같거든요. 이거 정리한 게 되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P랑 V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그 P랑 V 값이 주어지면 이게 일정하다는 식을 쓰셔야 되고, V랑 T가 일정하다고 나오면 이걸 쓰셔야 되고, P랑 T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걸 쓰셔야 돼요. 자, 아까 그 단열 과정에서는 PV의 K승이 일정하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PV의 N승이 일정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폴리트로픽 과정은 뭐예요? n에 지금 모든 걸 일반화시켰다고 했으니까 n에 대한 거거든요. n으로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여기서 n이 k일 때를 보고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제 앞으로 다시 일반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폴리트로픽 과정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등압, 등적, 등온, 단열이 있죠.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n은 0이에요. 등압 과정에서는 n은요. 왜요? PVN승에서 n이 0이면 이건 없어지니까 P가 일정이 되는 거죠. P가 일정한 게 등압 과정 맞잖아요. 등적 과정은요. 등적 과정은 이제 n이 몇이 되는 거냐면 무한대가입니다. 무한대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봐봐요. PV의 n승이 일정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일정한 값을 제가 C라고 할게요. C.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다가 n분의 1승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P의 n분의 1승 V는 C의 n분의 1승 되는 거 맞나요?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n분의 1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의 n분의 1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쵸? 뭐 그래서 뭐 V는 뭐 그냥 상수값이 된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대충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등 온가정일 때는 n이 1이게 됩니다. n이 1. 이것도 왜냐하면 PV 자
PV의 nRT가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t가 일정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n월도 어차피 일정한 거니까 PV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하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럼 PV n승에서 이 n이 1이면 그냥 PV 되는 거잖아요. 그 얘가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단열 과정일 때는 아까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죠, 이거. n은 k일 때 얘는 n은 k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순서대로 외우기 위해서, 원래 제가 순서대로 할 때 아까 등합, 등적, 등원, 단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n의 크기를 비교할 때 n의 크기를 순서대로 볼 때는, 그러면 n이 0, n이 1, n은 k, n은 무한대,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이 0일 땐 등압이죠. n이 1일 때는 등온이죠. n이 k일 때 단열이죠. n이 무한일 때 등적이죠.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원래 등합, 등적, 등온, 단열 순인데 폴리트로픽 과정에서는 등합, 등적, 등온, 단열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게 낫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등합, 등온, 단열, 등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등합, 등적을 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제가 등합, 등적, 등온, 단열을 하는 건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P분의 NRT란 공식에서 그냥 순서대로 한 거예요. 등압, 등적, 등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냥 단열, 이렇게 순서대로 잡은 걸 뿐이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n을 순서대로 외울 때는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볼 때 그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자, 봐봐요. 자, 폴리트로픽 과정은 또 그 PV랑 TS 이 그래프로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P는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등압. 이때는 이 수평선이 등압 곡선입니다. n은 0일 때. 왜죠? P 값이 일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등압, 그 다음에 등온이죠. 이때가 등온 과정이에요. n은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폴리트로픽 과정인데, 이거는 이 폴리트로픽 과정일 때는 n이 1부터 k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단열 과정이 되는데 n이 뭐예요? k일 때죠. 그죠? 그래서 지금 n이 1부터 k라고 하는 게 지금 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적 과정, 얘는 n이 뭐일 때?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됩니다. 등적 과정은 지금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어때요? 수직선.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어떻게 할 때? 일정할 때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순서대로 등압, 등온, 그 다음 가운데 폴리트로픽, 그 다음 단열, 등적,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TS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등압, n은 0일 때, 등온, n은 1일 때, 단열이 아니라 폴리트로픽, n이 1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단열, n은 k일 때, 마지막 등적, n이 무한대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t랑 s일 때도. 지금 여기가 등온인 건 알겠죠? t 값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단열이죠? 그 s 값이 여기 일정한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쵸? 순서대로 했어요. 됐나요? 참고로 지금 이 등적 과정, 얘는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부터 시작해요. 얘부터. 등압부터 시작하게 되면. 알겠나요? 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력학 과정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연력학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그래서 구하냐면은 뭐 절대 1, 아까 했던 절대 1 값과 공업 1, 열량 변화량, 그러니까 열량, 뭐 엔트로피, 엔탈피,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 일일이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일일이 증명을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시간상 그거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을 보면은 아마도 다들 그냥 표를 주고 외우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안 외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유도를 해서 푸니까 안 외웠는데 그래서 좀 난감해요. 이거를 다 외우는 것도 되게 엄청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이거 사실 외울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 풀 때는 유도를 하면서 풀 거지만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이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냥 그 너무 어렵게 나오는 문제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게 사실 우월한 전략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증명을 또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문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버리셔도 되고 저는 기출문제 이후에 풀 때는 유도를 일일이 하면서 풀긴 할 겁니다. 자, 진짜 마지막 열 전달에서 할 건데 열 전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전도는 고체에서의 열 전달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소들이 또는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물질 입자들이 열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열을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열을 가해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고체니까 되게 밀도 있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면은 다음 입자들한테도 이렇게 흔들리고 해서 마지막 입자에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뜨겁다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열이 서서히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고체에서 열 전달은 이렇게 전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얘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우리는 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우씨 뭐야? 잠깐만요. 프리의 법칙. 스펠링 이렇게 되고 Q는 K A L분의 델타 T입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열 전도율을 의미해요. 열 전도. 지금 전도를 배우잖아요. 열 전도율.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 이렇게 되고 A는 이제 그 면적, L은 길이, 델타 T는 온도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리의 법칙. 대류는 유체에서의 열 전달을 의미하는데 대류는 많이 아시죠? 뭐 물 끓을 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쪽은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 위에 있어 찬 것들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쪽에 있는 거 뜨거워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차가우니까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대류가 일어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체에서 열 전달은 뉴턴의 그 냉각 법칙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공식이 나오는데 뭐냐면 Q는 HA 델타 T입니다. 여기서 H는 우리가 배우는 건 대류잖아요.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K 이렇게 나와요. 알겠나요? 여기서 A도 마찬가지로 단면적 델타 T는 온도 변화가 되겠죠. 자, 복사는 매질 없이 일어나는 어떤 전자기파에 의한 열 전달인데 얘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통해서 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식 이름이 이건데 Q는 시그마 EA 델타 T예요. 여기서 시그마는 스테판이라고도 하고 슈테판 막 이렇게도 하고 해요. 외국 사람이라 스테판 볼츠만 상수로서 값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단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T의 4승이에요. T의 4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E는 복사율
로서 E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값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는 면적. 지금 델타 T가 아니라 델타하고 T의 4승인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델타 T의 전체 4승이 아니라 델타하고 T의 4승이에요. T의 4승. 그러니까 그 이제 온도가 T1, T2로 주어지면 이 둘의 그 값을 할 때 T1의 4승 잠깐만요. 예시를 들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도랑 1000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는 1000에서 10을 뺀 다음에 4승을 하는 거죠. 델타 T를 먼저 구하고 4승한 거니까. 근데 얘는요. T의 4승끼리의 델타 값이기 때문에 1000의 4승에서 10의 4승을 뺀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엄청 다르죠? 그래서 네, 이거라는 거. 괄호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게 쳐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헷갈리진 않겠죠? 알겠나요? 네, 이것만 이제 실수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뭐 그냥 번외로 스테판 볼츠만 이쪽 그 할 때는 이 낮은 쪽의 온도값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승까지 하게 되면은 이 높은 온도에 비해서 얘가 사실 거의 미미해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 뭐 이 값을 그냥 0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만 해서 계산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는 뭐 그냥 이제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전도, 대류, 복사 이게 바로 열전달이고 각각이 프리의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공식들을 잘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고 절대가 공합일, 연력학적 과정, 그 다음에 열전달 이렇게 해서 소방 유착각 쪽도 마지막 핵심 개념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 거예요. 문제. 기출문제 풀면서 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기출문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